자,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정보 보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방통위는 그 초등학생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라든지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 없이 해외로 이전한 틱톡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처 리퍼블릭은 고객 1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을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산망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한 혐의로 이모 씨를 수사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드 정보로 의심되는 데이터 61GB가 발견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2014년 그 우리 포스 단말기 우리가 이제 카드를 긁으면 영수증이 나오는 그런 그 구형 단말기 있죠. 그 단말기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심고서 카드 정보들을 우리가 빼돌려서 복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된 피해자들의 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그 TV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 내용 한번 잠깐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백 여러 개를 든 한 남성이 백화점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물건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도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쇼핑에 나선 이 남성이 사용한 카드는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전화 금융사기에 속은 50대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였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택배 발송 주소가 불일치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해 각종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명품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액은 약 1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대출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만 탈취되는 것만으로도 이런 대출이나 카드 피해 사례가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1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한 피해자는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상당량의 필로폰까지 압수한 경찰은 이 금융사기범을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한 개인의 그 빚이 고스란히 그대로 그 피해자 몫이 되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그 비극적인 그런 기사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생활 속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적인 혹은 개인적인 아주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을 정보 보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컴퓨터에서 다루는 이런 그 정보 보안, 이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보의 어떤 그 수집이라든지 가공, 또 저장, 검색, 그리고 정보를 서로 보내고 또 받는 송수신 도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보의 어떤 훼손이나 변조, 유출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인 혹은 기술적인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보 보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보 보안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밀성, 또 무결성이라든지 또 가용성, 또 진정성,
책임성, 그리고 부인 방지, 그리고 이런 신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가되지 않는 그런 그 접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들이 바로 이제 정보 보안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보 보안을 우리가 위협하는 행위는 바로 뭘까요? 네, 그 위협하는 행위가 이제 바로 해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국어 사전에서는 그 남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장난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해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사전에서는 컴퓨터 조작을 즐기거나 또 무엇이나 숙고하지 않고 그냥 실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위키백과에서는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킹과 조금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크래킹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크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불법적 접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그런 통신망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크래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허가받지 않은 그런 정보 시스템에 그냥 무단으로 침투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해킹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이게 1950년대 말에 이미 나온 단어예요. 이 지금 해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엔 해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매사추세츠 공대, 즉 MIT죠. MIT의 그 동아리 모임에서 사용한 그 해크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고, 이 해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땅을 파는 거, 또 막 뭐 문장 같은 것들을 내가 이제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해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해킹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에는 등장했을 때는 네트워크의 약한 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좋은 뜻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의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을 한 뒤에 그 컴퓨터에서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파일을 마구잡이로 없애거나 뭐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의미가 번지게 되면서 이 해킹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해킹이라고 하는 것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컴퓨터에 대한 그 침입을 통해서 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 즉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국가 기밀 누설까지 포함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이제 뭐 2008년에 그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우리 회원을 가입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외국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 그 군사 시스템 이 해킹이 당해서 옛날에 이제 지금은 러시아지만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 요원한테 군사 기술 시스템의 암호까지도 건네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뭐 개인의 그 정보를 유출당하는 것도 큰 피해지만 아까처럼 국가 기밀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들이 다른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은 다시는 없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인터넷 통신 기술을 통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이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가 너무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해킹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는 우리 일반 컴퓨터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프로그램의 보안이 굉장히 더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내 핸드폰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그런 장비들이 보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보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들을 꼭 설치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킹이라는 단어 말고 피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낚시의 두 단어의 조합으로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하기 위한 속임수의 한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 대상에게 그럴듯한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링크를 접속하게 해서 신용정보나 금융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게 있죠. 그 장모님 제가 급하게 송금할 때가 있는데 저 대신 먼저 보내주시면 안 되겠느냐. 뭐 그런 용건들 60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 장모님께 보내드릴게요. 라고 우리 이제 뭐 메일을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은행 계좌번호들을 넣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돈을 입금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걸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온 메일이에요. 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딸한테 보내줬는데 엄마 나 폰 고장 났어. 이 번호로 카톡 친구 추가해서 톡 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뭐 실질적으로 그 다음 제가 이제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어떤 행위가 발생됐을지는 우리가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그 말하자면 낚시죠. 속임수죠. 그쵸?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났다. 이 번호로 카톡 친구에서 톡을 달라. 만약에 톡을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니까 당장 고쳐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문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도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 피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지만 초반에 이제 이런 피싱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잘 모르고 실제로 이제 사위가 급하게 보낸 나한테 보낸 메일인 줄 알고 혹은 카톡 내용인 줄 알고 돈을 보낸 사례들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상품권 좀 구매해달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오류가 났다. 또 이제 아주 뭐 이렇게 긴급하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합의금이 좀 필요하다. 또 내가 보낸 링크를 클릭해봐 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근래에 어떤 메일이 왔냐면 이제 고객님 집 앞에 택배를 가져다 놨습니다. 만약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해당 URL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배가 올 게 있었던 거죠. 때마침.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택배가 안 왔어요. 택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냥 그 URL을 눌렀죠. 그랬더니
뭐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기사님이 아니라 어떤 일반인이 받는데 자기가 오늘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게 이 뭐 피싱인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소액 결제 관련된 거 있으면 다 막아놓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피해 신고 뭐 경찰청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기는 했죠. 하지만 이제 뭐 일단 저는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어떤 그 뭐 저기 뭐야 이벤트로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혹은 택배를 보내주는 분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거를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눌렀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에피소드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피싱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전화로 일단 본인인지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조금 더 바꿔보는 것. 그리고 또 인터넷 주소록이나 메신저에 보안 설정을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또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그 경찰청 112나 1332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이스피싱이죠. 그쵸?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이제 낚아 올린다 라는 뜻으로 음성 또는 개인 정보 또 낚시 뭐 이러한 합성어의 그 새로운 어떤 그 신조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례는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너무 많은 사례들을 좀 그래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1개월 무료 체험 게임 앱이다. 며칠 뒤에 1년치가 자동 결제되는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무료 1개월 체험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서 게임 앱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제 이후에 청구서에 1년치 사용 요금이 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제 유입된 악성 코드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간 그런 그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르는 번호로 이제 무료 쿠폰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이제 말하자면 제가 아까 그 택배 당했던 사례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온 거죠. 커피 쿠폰에 당첨됐습니다. 뭐 커피 쿠폰 드려요. 링크가 이제 오고 문자가 와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링크를 이제 눌렀더니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됐거나 휴대폰이 악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서 이제 현금이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모님인 줄 알고 메신저에 추가를 했는데 대화하면서 이제 현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뭐 정체가 엄마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센터 맡기고 인터넷으로 문자하는 거야. 카톡 아이디에 이러이런 거를 추가하고 톡을 보내줘. 그쵸? 아까 제가 제 딸아이한테 보낸 그 메시지랑 똑같죠? 이제 아이에게 이제 부모님이라고 보내서 문자를 보내서 카톡으로 대화를 유도한 다음에 현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바로 그 이런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이스피싱과 이제 이런 금융사기 예방법, 이제 아이한테 우리가 좀 교육을 할 때는 아무 게임이나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무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누르지 말도록 꼭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들이 사실 학교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계속 세심하게 좀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른들도 사실은 이런 것
것들이 이런 메일들이 오거나 메시지가 오거나 하면은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물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또 위험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손쉽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가 아직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제어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주는 게 중요하고, 또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그런 매뉴얼을 선택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게 부모님은 절대 아이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만약에 하면 우리가 이제 끊으라고 알려주는 거죠. 수사관은 휴대폰 번호로는 전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청 앱인 사이버캅 앱을 다운로드를 해주면 이제 아이 핸드폰에 스미싱이라든지 그런 악성 앱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차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교육을 여러분들 좀 시켜주셨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로 우리 금감원 건물에서도 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난이도 높은 악질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TV 프로에서 금감원 직원이 나와서 이제 직접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이제 방지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요거 건물주가 꾸민 분들 볼게요. 집중하세요. 1년 안에 10억 이상 모으는 법 알려드립니다. 은행 예금 적금에만 감사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 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아,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네네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금융감독원 이제 불법 금융대응단이라고요. 네, 이제 보이스피싱 이거를 진짜 그리고 이제 불법 사금융 관련해가지고 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근육 피해 예방. 예예예. 어허, 금감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또는 네.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피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모든 이 소비자분들을 좀 네. 보호하고 네.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독하고 예, 예. 하는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주소 들은 얘기로는 금융권의 저승사자다 이런 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것도 예, 예.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 입증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재산이 어떤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씩 다른 곳으로 이체를 유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모은 돈 9억을 대출 그것까지 총 18억을 상이 당한 예.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접근을 했고 당신이 수사에 협조만 잘 한다면 범죄 예방에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도움을 준다라는 예, 어떤 좀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사명감과 예, 더불어서 예.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산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자산 동결 이런 단어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상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수법들이 더 이렇게 정교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도 쓰고 특히 이제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좀 이렇게 겁내할 수 있잖아요.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이트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조금 한번 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인데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내가 다니는 학교 이름, 뭐 성적, 자격증 뭐 이런 것들도 다 내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다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그냥 막 아무데나 누가 달란다고 해서 그냥 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정보들을 그 다른 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개인정보를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초등학생용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과 중학생용 개인정보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댁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들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으로 이제 뭐 온라인 게임에 가입을 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이제 뭐 요금이 아주 많이 났다. 내가 구입하지 않은 아이템들이 구입되고 팔린 일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그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다가 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학습지 신청하면 경품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 정보를 적어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품을 주는데 내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경품보다도 더 큰 손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하는데 자꾸 내 정보 달라고 한다. 정보 주면 되느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심히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댁에서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제 지킬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도록 하거나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거나 또 함부로 내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적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가입이 필요한 사이트에는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또 부모님께 설명해 달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정보보호 수칙은 뭐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꼭 지켜야 되는 수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 정품 쓸어서 정품으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식 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또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 상황들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좀 더 각자가 더 조심히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